반갑습니다. 식당이 반이라고 벌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팀으로 되어 있고요. 이 팀 중에서 지금 협의체 팀 2팀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의외로 1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팀별로 이게 저희가 6개 팀이잖아요. 그죠? 팀장님께서는 팀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어차피 12시에 식사를 하시든 이거 끝나고 저녁을 하시든 꼭 한 번씩 팀원들하고 식사를 해서 유대관계를 가지시고요. 한 번은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식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초대해서 비싼 거 해가지고 술에 와서 1인당 3만 원, 5만 원은 제가 못 내고요. 1인당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네. 최대한 쓰면 13,000원. 근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15,000원 나오고 울며 거저먹기를 내야지. 그죠? 가급적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55명 생각해서 가격은 적당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7회 과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주무관이죠. 주무관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활동가, 코디네이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장님들, 사무총장님들, 사무님들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마을공동체 교육을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전라도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생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신 교강사분들한테 주무관도 욕하지 마라. 주무관 10분이나 계신다. 센터장 욕하지 마라. 센터장 10분이나 있다. 협의체, 괜히 주민협의체 욕하지 마라. 10분이나 있다. 공평하게 상식선에서 주무관이 열심히 일한 센터 직원들 확 한 번에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공평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제 말 한마디 실수하면 패가망신 하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회차 교육인데 여러분들께서 팀별 미팅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팀장님이 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팀별로 전달사항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과정이 끝나고 2박 3일 심화과정 그 말씀이 자꾸 문의가 오는데 그 과정은 이따가 교육 끝날 때 경북 사무국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수료식 진행하면서 전달사항 있으면 앞으로 팀장님 통해서 전달하고 식사 때 한 번씩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55분이 위치에 상관없이 교육 동기생이다. 이점 네트워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하실 교수님은 저번 주에 하셨던 백경 교수님 서울대학교 후배십니다. 그래서 이석환 교수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분이 소개를 해드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꼭 소개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청탁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도시섹실도 사무국장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구미에 법률 전문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 뵙게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강의를 하게 되기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드신 분이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환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학교 구조학과 이석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사실은 저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고 어차피 현장에서 다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키워드는 딱 3가지를 저는 정했어요. 공동체라는 거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역량 강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3가지 중에 역량 강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밑에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무인재생대학 학장을 2013년, 14년 국토부가 법 생기기 전에부터 이제 부산권에 영남권 무인재생대학을 이렇게 똑같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경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부산의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당시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주민, 전문가들이 지금 각 지역에 부산의 각 지역에 총괄 코디네이터 하시고 그때도 배우셨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에 저희가 온천장 무의재생을 하고 있는데 온천장 무의재생 대학을 2013년에 교육받은 청년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받은 분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되셔서 직접 선정되는데 국토부 가서 발표도 하시고 또 선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수영구는 2018년에 선정됐는데 그 전에 이미 3, 4년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을 기업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동래구는 2014년부터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을 마을 관리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단 며칠 만에, 1, 2년 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간 이렇게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되고 공동체가 돼가는 거라 이 세 개는 따로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결국은 이제 공동체, 왜 공동체 만드는 건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하면서 뭔가를 하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는. 그런데 뭘 위해서 공동체가 도시재생이 필요합니까? 저는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는 주민들로 이루어지지만 거버넌스는 주민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거버넌스는 행정도 있어야 되고 사업 자체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공동체가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함께하는 방법들을 행정하고 함께하는 방법, 주민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같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싸움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가? 사실 처음에 도시재생법 생기고 13곳이 지정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지금은 막 60곳, 80곳, 100곳 막 이렇게 생겨요. 사실은 걱정돼.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 도시재생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과정이라고 했고 함께하는 거고 천천히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걱정되는데 이 준비하려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역량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가셔서 이 역량강화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거죠. 역량강화 다른 물리적인 사업비는 엄청나게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써요. 그런데 역량강화 하는 데는 예산을 너무너무 안 써요. 투입을.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돈을 투입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 희망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래요. 웬만한 사람은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거까지 또 대학 뭐냐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량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우리의 힘인데 도시재생도 사실은 주민과 시민과 공무원과 전문가가 역량강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 경영 운영을 하시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다시 전으로 들어가세요. 동네 2014년부터 할 때 2014년에 역량강화
예산이 얼마였냐? 8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마 여기 그거에 8분의 1, 뭐 6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통해서 그럼 국내에서 해서 뭐 했냐고? 주민이 키워졌어요. 주민과 행정이. 그래서 동네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도활 사업하고 온천정 중심지구 제가 통합교대에 되는데 도활 사업도 2개 하고 그 사이에 중심지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지가정이 왜 됐는가? 자, 포항에서 오셨는데 포항에서 중심지가정 제가 같이 고민했었잖아요. 왜 됐어요? 거기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가 미리 확보돼 있었어요. 중학초등학교 부지하고 북부청 부지라는 두 부지가 공공이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여기는 이 온천장도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70억이 들어가. 선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보할까? 영양강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분들 중에 도시재생 과장님 하셨던 분이 예산 실장으로 가신 거야. 자, 아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뭔지를. 그렇게 하려면 밑에 실무진에서 아무리 이거 공유재산 가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딱 2개월 만에 해결했어요. 그게 2개월 만에 해결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영양강화 과정에 주민과 공무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도시재생이 뭔지를 아시는 거야. 내가 공적 자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충북의 이건 얘기인데 충북만이 아니에요. 부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산에도 샘플마을 사업하는 엄공동 같은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몰라. 왜 모르는 거예요? 또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공동체는 생산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둘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살았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서로 고개를 돌려요. 근데 지금 사는 동네는 방안해수욕장 근처, 학교 근처인데 지금 가면 다 인사를 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저는 누군지 알아요. 누구 남편이다, 누구 아버지다, 누구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 인사를 해요. 공동체의 시작은 눈 마주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 보면 음식이 집에 가 있으면 너 밑에 층에서 누군가 음식을 갖다 선물해줬다고 음식을 가지고 해요. 이게 그러면 이 공동체가 없을 때 저 주민 중에 누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죽어도 오녀가 죽어도 한 분이 죽어도 우리는 그냥 남의 일처럼 도시재생은 그런 거 그냥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이 뭐예요? 서로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게 서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나중에 가면 뭐를 해야 되냐면 거버넌스 역할을 해요. 협치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거버넌스의 정의를 피터스가 뭐라고 하냐면 소셜 스티어링. 스티어링이 뭐예요? 차 운전할 때 이거 어디 잘못 돌리면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이게 잘해야 돼요. 이 운전을 잘해야 돼요. 제 길로 잘 가야 돼요. 거버넌스 잘못하면 엄한 대로 쓰면 사고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하느냐? 이게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어제도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행정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과 주민과 같이 만났는데 행정도 역할이 필요해. 행정은 뭐냐? 합법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는 거야. 그게 행정의 정의예요. 합법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는 거야. 주민은
합법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몰라요. 저한테 돈 줘도 예산 줘도 예산 항목별로 제대로 돈을 못 써요. 제가 쓰면 다 불법이야. 웬만한 건 좋은 일 하고 무슨 좋은 일해도.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진 사업을 하고 거버넌스가 하고 어떤 거버넌스는 뭐예요? 되게 어떤 일에 대한 결정에 일에 대한 함께 결정하는 건데 그때 행정해줘야 될 일은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제때에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역할을 해줘야 돼. 행정이. 그러면 전문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가는 협치할 때, 거버넌스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인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지금 예산 뭐 관련해서 구의회나 시의회 설명들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행정한테 그런 얘기 해줘야 돼. 전문가는. 그래서 특히 코디네이터는 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돼. 일의 결정은 함께 협치해서 하지만 전체 사업들을 지금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어떤 갈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조정해서 얼마나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런 것까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민분들은 뭐냐? 자기 거잖아. 자기 마을이야. 자기 도시야. 시민은. 자기들이 참여해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살아나갈 곳이에요. 마지막 제일 소중한 주체죠. 그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운전대를 같이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저 또랑으로 안 가고 저 이상한 데로 쓰러지지 않게 이상한 곳을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거버넌스 중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바구 캠프 들어보셨나요? 부산에 선도지역,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할 때 경제기반형인데 주거지에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유형이 지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형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나 경제기반형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거지가 다시 포함됐는가? 2013년에 도시재생대학 할 때 주민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 지역. 그러면 500억 중에 100억은 주민분들 쪽으로 가자. 주거복지 플랫폼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한 게 지금 이바구 캠프인데 거기에 청년들과 주민이 함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일 거기서 중요한 게 참여하고 투명 이거의 효율성.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를 전 주민이 다 알게 항상 열어놔요. 항상 가면 이제 안내했을 때 이 예산 항목까지 다 누가 봐도 다 보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다 알아요. 주민들이. 사람 속에 안 나가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거버넌스 시작은 내가 이거 뭔가 이상하게 찝찝해. 이거 뭔가 뒤에 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거버넌스는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주체가 공공이라고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이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 그 다음에 민간 사업하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왜냐면 도시재생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마중물로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300억을 쓰든 500억을 쓸 수 있어요. 그 마중물 500억은 국비 아니면 지방비예요. 그죠? 재정보조 아니면 지방비입니다. 그걸로 끝내자고 하는 게 도시재생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변의 민간이 주거지도 민간 자본이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도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 중에 한 주체예요. 보통 우리 사업추진협의회라고 말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시민단체. 저희들이 이 부산역 경제기반형을 할 때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그 동구에 부산시 동구의 주민분들, 그 다음에 동구와 관련된 시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방송국 다, KBS,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 경제 쪽 전문가부터 해서 도시 쪽 전문가부터 해서 문화예술 전문가, 복지 전문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여한 게 한 15,0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도 비판이 나와요. 그래도 방송국에서 부산역 광장이 줄어든다. 그럼 우리는 또 가서 설명해줘요. 광장 진짜 더 넓어지는 거야. 우리 진짜 광장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참여했잖아요. 참여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만약에 참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가치하고 전혀 반대로 비판해서 계속 비판. 그런데 적정한 선에서 비판이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선에서.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해. 어떤 시민단체는 사실 마지막에 참여 안 했어요. 왜 참여 안 한 줄 아세요? 참여하면 같이 결정한 거에 우리가 동의한 거로 이용당하. 아직도 우리는 그 정도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딱 시민단체 부산에 한 단체만 참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참여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 방식으로 귀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이 다르고 어떤 때는 비판처럼 들려도 그거를 우리가 받을 각오를 하고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여태까지 다른 생각 얘기하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이거 새로운 기회구나.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나랑 다른 생각을 다른 아이디어 이거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내야 될 생각들을 다른 거버넌스에서는 아이디어를 그냥 주거든요. 그렇게 열어놓고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라는 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딱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다만 그 목적이 이제 좋은 목적도 있고 나쁜 목적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하는 목적을 가진 걸 말하는 걸 공동체라고 해요. 그렇게 아니면 나쁜 공동체는 아시잖아요. 다른 용어 안 써도 어떤 조직이 되는지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스스로 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생각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스스로 처음에 안 돼요. 스스로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한 2, 3년, 3, 4년을 역량과 과정을 같이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주민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여태까지는 주민은 어떤 거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 어떤 거에 익숙해져요? 요구하는 데 익숙해져요. 요구하는 데. 불만을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행정용어로 민원에 익숙해졌어요. 행정이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행정을 합법적으로 하는데 민원을 받으면 이건 합법적으로 못하는 거야. 불법을 저질러야 돼. 그럼 공무원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민원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 민원을 합법적으로. 그게 뭐냐? 자율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돼. 자율적으로. 그냥 이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도시생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 하자고 하는 게 제가 창원의 노산동이라는 2011년에 가서 주민분들한테 뭐 하자고 했냐면 우리 자율적으로 마당이나 씁시다. 길이나 씁시다. 길 안에 개똥이 있고 고양이 똥이 있는데 이거 맨날 공무원한테 지불하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주민분 중에 이제 한 친해져서 한 1년 지나서 형 동생이 됐어요. 형님 그래도 형님 형수님 얼굴에 뭐 묻으면 내가 닦아줘야 되나? 누가 닦아줘?
네 가지를 우리말도 똑같은 거라고. 일단 내가 먼저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합법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또 하나가 민주적을 이해해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있고 어떤 쪽은 리더가 많아요. 어떤 쪽은 보스만 있어요. 리더는 사라지고 보스만 있어요. 한 사람 목소리가 한 사람이 공동체를 그냥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그건 다 나중에 그 조직은 그 거버넌스는 망가져요. 그렇게 만든 마을 기업도 사실 망가지는 것도 봤어요. 그건 제가 했던 것들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저는 실패라는 용어를 안 써요. 도시재생은 성공과 비성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실패로 가잖아요. 선하면 악으로 가잖아요. 저는 선과 오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이 도시재생은 성공과 비성공이 있는 거지 실패는 사실 없는 거다. 왜? 도시재생은 끊임없는 과정이니까. 그때 민주성이 사라지면 성공으로 가는데, 제대로 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도시재생에 주민분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사실 뭐였냐? 예산이에요. 예산이 오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또 뭔가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내 집이 더, 내 집 주변이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데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고 머릿속에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일 많이 겪어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분들이 여기다가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망이 들어가요. 사실은 자기 것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욕망들이 계획에 막 담으려고 해요. 그런데 영양가족 중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안 된다. 함께 좋아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 그러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데. 거버넌스는 뭐야? 거버넌스, 공동체가 거버넌스 되는 데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정말로 주민 참여 시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그렇게, 세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영구 일반근린형 개설하는데 2014년부터 주민분들이 계속 영광야구하시면서 참여하면서 아이디어 낸 거, 도시재생 대학하면서 아이디어 낸 것들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그게 다 계획에 반영됐어요. 그랬는데도 2018년에 구의에서 어떤 비판이 오냐? 전문가가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 내용들 다 보여줘요. 주민분들이 4년간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필요하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 왔는지, 그 항목이 이 사업에 어디에 들어갔고 전문용어로 들어갈 뿐이지, 주민분들은 일반 언어로 얘기를 해요. 계획은 활성화 계획은 전문 언어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다. 어떻게 모든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함께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는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연대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연대. 여러분들이 만나신 것도 어쩌면 연대하라고, 네트워킹하라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주변의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이 공동체의 중요한 조건들이, 마지막은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공동체가 공간이나 장소를 제외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은 어떤 공동체냐? 어떤 특정한 땅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상업지역이든 골목상권이든 세대한 주거지든 그게 뭐 산업단지든 어떤 땅을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 땅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안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걸 우리는 좀 마을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고, 사실 해남부에서는 마을 공동체 기본법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에 있죠.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제가 이렇게 조건을 해남부에 가서 발표한 건데, 이게 일단 자율적 사회. 여러분 어떡하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고 요구하는 데 익숙했는데 이제 스스로 뭔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이 독단적인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 근데 전문가도 그렇고 주민분들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DNA에 독단이라는 DNA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함께 고민하는 민주적인 쪽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이재생은 이미 그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다음에 불통하고 고립하고 내가 다 한다고. 전문가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뭔지 알아요? 제가 2000년대 말부터 도시락을 했는데 전문가가 가장 위험한데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한대. 그러고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그래. 제가 온천장에서 현장에 이제 도시행정 지원센터 현장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맡으면서 현장 코디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소통하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주민과 주민이 소통하게 하고,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게 하고, 행정과 행정이 소통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게 하면 된다. 그 성과는 다 그분들이 가져가면 그건 우리가 성공한 거다.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데만 집중하자. 그 다음에 폐쇄적인 쪽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등이 나오는 게 세대 간 갈등도 있고 이성 간 갈등이 있고, 다음에 경제 소득 격차 간 갈등이 있고, 다음에 뭐 우리 다문화와 우리 뭐 한 뿌리다 한민족이다 하는 그런 갈등도 있고,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의 기본은 포용적이지 못해서 되게 발전된 도시나 발전된 마을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도시는 거의 다 포용적이었어요.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 다른 거 좋네, 저거 같이 하면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네,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 사회에서 신뢰하는, 나중에 이제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 키워드는 신뢰거든. 사회적 경제로 시작하는 기본은 신뢰를. 그 다음에 방관하는 사회에서 참여하는 사회. 제가 창원에서 2011년에 주민들하고 하면서 이제 마을기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 생기기 전에 이미 활성화 계획도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같이 마을기업 하면서 경작지 산에 경작지 없잖아요.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이 보니까 버려진 산에 땅이 있어.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한테 우리 이거 사용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우리가 경작을 해. 자, 시의원께서는 왜 줬을까? 시의원 안 하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야, 우리가 계속 경작하려면 계속 시의원 시켜주자. 그게 그런데 참여한 거예요. 저도 가서 같이 멀칭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서는 누가 전문가냐? 동네 여성분 한 분이 전문가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너무 많이 지은 거야. 근데 너무 잘 알아. 그럼 거기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한 분이 봉지에다 빵 들고 와서 어이 고생 많네. 양복에 구두 신고 와서 딱 이렇게 주고 먹고 하라고 하고서 동네 주민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받을 때 아무를 말하는데 그분이 가고 나면 뭐라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그분은 뭔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반겼을 것 같아요? 반겼어요. 누군가라고 부수라고 왔는데 이 불친해. 이 불친한 눈으로 보는 거야. 제가 거기 가면서 추가 비용이 들었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저희 연구원들은 공정한 대가를 받았어요. 교수는 교통비만 받는 거예요. 교통비만. 그 당시에 2011년부터 테스트 할 때. 연구원들은 그 노동 시간에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 지금 허브에도 가 있고, 부의회 가면서 허브에도 가 있고, 여기 현장에도 가 있고, 또 다른데 총괄 코디네이터, 작은 사업단지 총괄 코디네이터도 하고 있어요. 제 제자들이. 그들은 받았지만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돈 받아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근데 그 불친에서 신뢰를 받을 때 얼마 걸렸냐? 1년이 걸렸어요. 1년간 같이 하니까 아는 거야. 쟤도 참 불쌍한 동생이구나. 그냥 한 인간 동생이야. 어? 그런데 그 주머니 이거 이렇게 과자 들고 이렇게 고구마 내리고 갔던 분은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실제 공격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장염도 걸렸고. 그런데 나중에 그 장염 걸린 치유를 누가 해줬느냐? 다른 주민분들이 해줬거든요. 형으로서, 누나로서. 그런데 저는 누나라고는 안 불렀어요. 형하고 씨라고 다 불렀어요. 저도 10살 많아도 막 그냥 반말하고 막 그랬어요. 왜 나한테는 남자들이 형이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누나라고 말을 안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보다 먼저 나온 여자한테만 누나라고 해요. 나머지는 당신이 이성으로서 내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누구 씨야. 그랬는데도 친해졌어요. 다음에 아주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했어요. 다음에 불공정상에서 공정한 사회. 이게 사람이 어떤 때 아프냐면 뭔가 이건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건 뭔가 온당치가 않아. 이 사회에서 항상 문제 삼는 게 그게 어떤 때 오냐.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거야. 그런데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 그 결과의 씨앗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나눠갈 수 있는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태어났잖아. 한 분은 여성으로 태어나고, 저는 남성으로 태어나고, 한 분은 구미에서 태어나고,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것도 다 달라요. 아버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는 청주에서 태어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당신은 구미에서 태어났으니까 할 수 있어. 이때부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줘줘야 되는 의지생도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는 기회 하는데 그 참여를 공정하게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토지 소유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도 그 열매를 같이 나눠 가지게 하자. 우리 말하는 중지대몰림 막자, 젠트리게이션 막자 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 그 다음에 획일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게 사실은 어떤 거가 관련이냐면 다양성은 포용성하고 같이 관련이 돼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요. 결혼해서 지금 30. 너무 좋아서. 이게 결혼 왜 했어요? 좋아서 했어요. 근데 여기 반이 똑같은 한 여성이 이분하고 똑같다고 치더라고요. 이윤경 씨인가요? 이윤경 씨랑 다 똑같아. 남성은 우리 박정우 우리 센터장님하고 똑같아. 다 반은 똑같고 반은 똑같아. 그럼 선택할 필요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만나면 되는 거야. 공장에서 빵, 똑같은 빵 100개면 우리가 고민 안 하잖아. 선택하는 데는 국민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도시의 조건이 뭐냐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충돌하는 곳이에요. 다양한 아이들이 충돌해서 뭔가 새로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도시야. 도시재생도 주민끼리 만나서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다양해. 코디네이터가 역할은 뭐냐? 주민들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화를 만들어내야 돼. 이 총화. 그걸 가지고 정말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양한 일들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하냐? 싸움박수밖에 안 돼요. 다 싸우자 말아요. 코디네이터 역할은 그거를 잘 코디해주는 거야. 코디. 이게 다양성 이걸 인정하게 하고 나중에 하면 주민분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전문가보다 더 훌륭해져요. 4, 5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민분들이 훨씬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훨씬 더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참여하고 훨씬 더 서로 신뢰라는 게 알고 있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역량 강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역량 강화는 전문가하고 주민하고 저 행정하고 같이 만나서 함께 고민하는 거 함께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토론인 자리야. 일방적으로 이 전달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앉지만 어제 주민분들하고 만날 때 어떻게 앉았냐? 둘러 앉아서 만났어요. 둘러 앉아서. 이 둘러 앉게 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여기도 보면 이 자리가 서열이 있어. 우리 저 제자가 사무국장님이시지만 딱 보니까 딱 서열이 그래도 아유 내가 사무국장이야. 그 공무원 자리 가면 딱 있잖아요. 과장님 자리 다 있어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이 의계 구조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의 의계 구조. 제가 문전장에 현장지원센터가 이제 처음에 아주 폐 모텔에서 우리가 쓰고 있다가 이제 그 워낙 이제 그걸 부수고 새로운 걸 제안해서 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는 순간 아주 허름한 조그마한 공간을 현장지원센터에 이동했어요. 한 공간이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 요만큼.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코디네이터 2명에 또 2명 한 5명이 저까지 6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안에 제일 넓은 자리에 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간 앉아 있어 봤어요. 그러고 여기 일할 사람들이 여기 일하는 당신들이 앉아라. 저는 옆에 조그만데 옆에 앉아서 여기 작업해도 된다. 제가 거기 앉는 순간 저는 이제 명령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저 소설 완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완장. 부산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도시재생위원장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는 분이 제 위원장이 제 아는 선배님이에요. 10년 선배님이에요. 지금 퇴직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 완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완장을 보면 무수부리게 그냥 막 단칼로 쳐내듯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봐요.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은 몇 년간 시민과 주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온 거야. 그래도 다른 것처럼 그냥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시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거를 위원회라는 이름하로 완장을 차서 그걸 단칼에 쳐낼 수 있는 게 맞는가? 정말 맞는가? 오히려 자문을 해주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거라면 좋은데 거기다가 난도질을 하고 쳐내고 쉽게 하면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는 건 이게 아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게 느끼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거 엄청나게 저는 존경스러워요. 제가 주민이라고 제가 주민이라면 와 140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야 140시간에는 애가 3시나 있는데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내 그냥 졸망졸망 한 3살, 5살, 7살 이런 애들이 쫙 셋이 있는데도 140시간이라는 교육을 참여하는 주민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봐요. 저한테. 이석환, 당신은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저는 10배밖에 못할 거예요. 솔직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량 강화 과정할 때 주민협의체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이 또 어쨌든 대단한 거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봐줘야 된다. 근데 참여라는 게 왜 이게 저는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 마을을 가꾸는데 그냥 행정이 여태까지 해줬다. 전문가가 그냥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잡기만 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내가 부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 집은 시내였어요. 시내. 이모부가 약국을 하셨어요. 여기 부자잖아. 그럼 이모 집에 갔다 오면 올 때마다 이모가 용돈 줬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모 집에 이종 사촌들을